저녁 6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아파트 복도는 하루의 소음을 다 비워낸 듯 조용하였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만이 낮게 울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남편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장바구니 하나가 들려 있었고 봉지 속 무 한 토막이 비닐에 스치며 사각거렸습니다. 왔어. 주방에서 들려온 아내의 목소리는 늘 그렇듯 크지도 작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은 잠시 신발을 벗다 멈추었습니다. 집안에는 된장국 끓는 냄새가 은은히 퍼져 있었고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가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오늘 시장 갔다 왔어? 응. 무가 싸더라고. 아내는 국을 한 번 더 저었고 국자에 부딪힌 냄비 가장자리에서 맑은 금속성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은 거실로 걸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 리모컨을 들었다가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이 켜지기 전 거실은 지나치게 고요하였고 그 고요 속에서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퇴직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아침 6시에 눈을 떴고 다림질된 셔츠 대신 회색 스웨터를 입었습니다. 출근할 곳은 없었지만 습관처럼 현관 앞까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곤 하였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았을 때 두 사람 사이에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된장국에서 올라오는 김이 천천히 허공으로 흩어졌고 그 사이로 아내의 얼굴이 잠시 흐릿해졌다 또렷해졌습니다. 싱겁진 않아? 괜찮아.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울렸습니다. 남편은 물을 씹다가 잠시 멈추었고 아내는 밥을 한 숟갈 뜬 채 그대로 입가에 가져가다 멈췄습니다. 말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멀어져 가고 있었고 어느 집에선가 피아노 연습 소리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남편은 문득 아내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밥 공기를 받치고 있는 손등 위로 잔주름이 고르게 퍼져 있었고 설거지 물에 오래 담가둔 듯 피부가 희게 불어 있었습니다. 그 손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그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내일은 뭐 해? 아내가 묻자 남편은 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글쎄 도서관이나 갈까? 그래. 나도 오후엔 마트 들러야 하고. 대화는 다시 끊어졌습니다. 그 사이를 채우는 것은 숟가락이 그릇 바닥을 긁는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경적이었습니다. 남편은 물컵을 들었습니다. 유리컵 표면이 차가웠고 손끝이 잠시 움찔하였습니다. 물을 한 모금 넘긴 뒤에도 목 안쪽이 시큰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일어나 그릇을 정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접시가 서로 부딪히며 맑은 소리를 냈고 수돗물이 흐르자 주방은 금세 물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남편은 그 소리를 들으며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는 뉴스 앵커가 입을 움직이고 있었지만 자막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잠시 뒤 아내가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나왔습니다. 산책이라도 할래? 남편은 고개를 들었다가 이내 다시 내렸습니다. 좀 있다가. 아내는 잠시 서 있었습니다. 말을 더할 듯 하다가 결국 소파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거실 창으로 붉은 저녁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빛이 바닥을 천천히 밀고 들어오며 두 사람의 발끝을 덮었습니다. 남편은 그 빛 속에서 아내의 옆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입술이 살짝 다물려 있었고 눈은 창밖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 눈동자에 무엇이 비치는지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저녁은 그렇게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로 식어버린 국 냄새가 아직도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시장 골목은 평소보다 조금 붐볐습니다. 늦가을 바람이 좌판 위 비닐을 들썩였고 파란 천막 끝이 파닥이며 마른 소리를 냈습니다. 아내는 장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급하지 않았고 고등어 굽는 냄새와 갓 튀긴 도넛의 달큰한 향이 골목 사이를 엉키듯 떠다녔습니다. 여기 무 좀 봐요, 싸요 싸. 상인의 목소리가 뒤에서 밀려왔고 그녀는 고개만 끄덕인 채 지나쳤습니다. 사과를 고르려고 손을 뻗던 순간이었습니다. 수진이? 그 이름은 오래전 방식으로 불렸습니다. 끝 음절이 조금 길게 늘어졌고 어딘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녀의 손이 사과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손끝에 닿아있던 과일의 차가운 표면이 갑자기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몇 걸음 떨어진 곳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짙은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어깨가 예전보다 조금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어딘가 익숙하였습니다. 정호 씨? 그는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웃을 때 한쪽 입꼬리가 먼저 올라가는 버릇이 여전했습니다. 와, 진짜 오랜만이다. 여기서 다 보네. 그녀는 장바구니 손잡이를 조금 더 움켜쥐었습니다. 비닐이 손바닥에 스치며 얇게 찢어질 듯한 소리를 냈습니다. 어떻게 지냈어요? 그냥 살지 뭐. 정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장 소음이 둘 사이에서 한 겹 낮아진 듯 했습니다. 이름 불러도 돼?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대답 대신 짧게 웃었습니다. 입술이 조금 말라 있었고 혀끝으로 살짝 적셨습니다. 왜 갑자기 그렇게 존댓말이야?
그 말이 나오자 두 사람 사이에 작은 웃음이 흘렀습니다. 아주 짧았지만 오래된 교실 창가의 공기처럼 가볍게 떠올랐다가 사라졌습니다. 커피 한잔 할래? 바로 앞에 새로 생긴 데 있는데. 그녀의 시선이 시장 출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방향과는 반대쪽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좌판에서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또르르 굴러왔고 멀리서 트럭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이면 괜찮겠지.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카페 안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자 유리창 너머로 노을빛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빛이 테이블 위 종이컵 가장자리를 주황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정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애들은 다 컸겠다. 응. 딸은 결혼했고 아들은 취직 준비 중이고. 시간 빠르다 그치. 그녀는 컵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종이컵 안쪽의 열기가 손바닥으로 천천히 번졌습니다. 너는? 나도 비슷해. 아내랑은 몇 년 전에 정리했고.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카페 안 음악 소리가 그 위를 얇게 덮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은 창밖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건물 벽을 타고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가끔 생각났어. 그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뭐가? 그때 우리 졸업식 날.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컵 가장자리에 맺힌 작은 물방울이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차가운 감촉이 잠깐 스쳤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땐 왜 그렇게 급했을까? 정호의 말이 공기 중에 머물렀습니다. 그녀는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종이컵이 테이블에 닿으며 가벼운 소리를 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 할 나이 아니잖아. 말은 담담했지만 목끝이 조금 잠겨 있었습니다. 정호는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길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며 찬 공기가 한 번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가야겠다. 그래. 또 볼 수 있을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코트를 여미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카페 문을 나서자 저녁 공기가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골목길로 접어들며 그녀의 걸음은 조금 느려졌습니다. 집이 보이는 모퉁이에서 그녀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창문 하나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마 거실일 것입니다. 장바구니 손잡이를 고쳐주었습니다. 손끝이 희게 질릴 만큼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섰을 때 안쪽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익숙한 뉴스 앵커의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왔어? 거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좀 늦었지. 그녀는 신발을 벗으며 대답하였습니다. 말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을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녁빛은 이미 사라졌고 거실에는 형광등 불빛만이 고르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장바구니를 내려놓으며 잠시 숨을 고르었습니다. 시장 소음도 카페의 노을도 이름을 부르던 목소리도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조용히 안쪽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 위에는 다시 된장국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김이 오르는 속도는 어제와 조금 달랐습니다. 며칠 사이 집안의 공기가 아주 조금 달라진 듯 보였습니다. 누군가 창문을 열어두었다가 살짝 닫아놓은 것처럼 미묘한 틈이 생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변화를 정확히 짚어내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아침 식탁에서 마주 앉을 때 아내의 시선이 예전보다 창밖에 오래 머문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을 들고 일찍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부엌시계 초침 소리가 또각또각 벽을 타고 울렸습니다. 거실 소파 위에는 옅은 베이지색 스카프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내가 평소 잘 두르지 않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스카프 가장자리를 만져보았습니다. 얇은 천이 손등을 스치며 부드럽게 흘러내렸습니다. 향수 냄새가 아주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문득 며칠 전 저녁이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머리를 조금 더 단정히 묶고 나갔던 날이었습니다. 시장 좀 다녀올게. 그녀는 그렇게 말하였고 평소보다 조금 빠르게 현관을 나섰습니다. 그날 이후로 귀가 시간이 조금씩 늦어졌습니다. 아주 미세한 차이였지만 그는 그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를 조금 넘긴 시각,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은 책장을 넘기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왔어? 응. 오늘 좀 막히더라. 아내는 신발을 벗으며 대답하였습니다.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지만 코트 단추를 푸는 손길이 조금 서두르는 듯 보였습니다. 춥지 않았어? 괜찮아. 그녀는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바로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자 물이 세차게 흘러내렸고
그 소리가 거실까지 밀려왔습니다.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 문턱에 섰습니다. 도와줄까? 아니야. 금방이야. 등을 보인 채 말하는 아내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들썩였습니다. 물소리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생선구이가 올라왔습니다. 기름 냄새가 따뜻하게 퍼졌고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가 천장 가까이에서 낮게 울렸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오늘은 도서관 갔었어? 응. 사람 많더라. 남편은 젓가락으로 생선 가시를 조심스레 발라냈습니다. 아내는 밥을 뜨다가 잠시 멈추었습니다. 뭐 읽었어? 그냥 옛날 소설. 짧은 대답이 오갔습니다. 그 사이를 채우는 것은 식탁 아래에서 맞닿은 두 사람의 발끝이었습니다. 우연히 스쳤다가 곧 떨어졌습니다. 남편은 물컵을 들었습니다. 컵 가장자리에 맺힌 작은 물방울이 손바닥에 번졌습니다. 차가운 감촉이 오래 남았습니다. 요즘 좀 피곤해 보여. 그는 조심스레 말하였습니다. 아내의 눈동자가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래 보여? 응. 얼굴이 좀. 말끝을 흐리자 그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은색 숟가락이 그릇 가장자리에 부딪히며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냥 잠을 좀 설쳤어.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은 그녀의 손끝에 머물렀습니다.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밥알 몇 개가 손등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밥알을 떼어주지 못하였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아내는 설거지를 하였습니다. 그릇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오늘따라 조금 더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남편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화면 속 예능 프로그램에서 웃음소리가 터졌지만 거실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잠시 뒤 휴대전화 진동 소리가 짧게 울렸습니다. 아내는 물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누구야? 남편의 물음은 자연스러웠습니다. 동창. 짧은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빠르게 넘기고 휴대전화를 엎어두었습니다. 검은 화면이 식탁 위에 조용히 놓였습니다. 남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검은 화면이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거실 불빛은 더 밝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은 어둠으로 가득했지만 집안은 환했습니다. 아내는 베란다 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안으로 밀려들며 커튼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춥지 않아? 괜찮아. 잠깐이면 돼. 그녀는 난간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남편은 그 모습을 뒤에서 바라보았습니다. 등이 조금 작아 보였습니다. 말을 꺼내려다 멈추었습니다. 입술이 한번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베란다 밖으로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 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자리에 들었을 때도 공기는 여전히 조용하였습니다. 남편은 등을 돌린 채 누워 있었고 아내는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이 떠 있는지 감겨 있는지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불 아래에서 그녀의 손이 가볍게 움켜쥐어졌다가 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움직임은 아주 작았지만 밤 공기 속에서 또렷하게 전해졌습니다. 저녁빛은 이미 사라졌고 남은 것은 형광등 잔광과 숨소리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꺼내지 못한 질문 하나가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은 오후 3시 무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창틀을 간지리듯 가늘게 떨어지더니 이내 빗방울이 굵어지며 베란다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남편은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아내는 오후에 마트에 다녀오겠다고 나간 뒤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거실에는 낮은 빗소리가 층층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고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파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빨래를 정리해 두려던 생각이었습니다. 침대 위에 펼쳐진 아내의 가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퍼가 완전히 닫히지 않아 작은 틈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서 있었습니다. 손을 뻗을 듯 말 듯 하다가 결국 가방을 조심스레 닫으려 하였습니다. 그 순간 안쪽에서 얇은 사진 한 장이 바닥으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닿는 소리는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방 안 공기를 단단히 멈춰 세운 듯 하였습니다. 그는 허리를 숙여 사진을 집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얼굴 두 개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교복 차림이었고 뒤로는 학교 운동장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아내는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짧은 머리였고 눈가에 그늘이 없었습니다. 그 옆에 서 있는 남자의 얼굴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휴대전화 화면 위에 떠오르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사진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고 종이의 가장자리가 손톱에 스치며 바스락거렸습니다.
창밖에서 번개가 잠깐 번쩍였습니다. 빛이 방 안을 스치듯 지나갔고 곧이어 천둥 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그는 사진을 다시 가방 안에 넣지 않았습니다. 침대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린 것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비 많이 오네. 아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왔어. 남편은 안방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아내는 젖은 우산을 털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평소보다 오래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듯 보였습니다. 왜 그래? 남편은 대답 대신 침대 위를 가리켰습니다. 사진이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아내의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젖은 신발 밑창에서 물이 한 방울씩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사진을 집었습니다. 손끝이 종이 위에 닿는 순간 손등의 핏줄이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잠시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창밖 빗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일정한 박자로 이어졌습니다. 옛날 거야.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동창이야.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젓지도 않았습니다. 가끔 연락해? 그의 물음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내는 사진을 뒤집어 보았습니다. 뒷면에는 빛이 바랜 볼펜 글씨가 흐릿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시장에 우연히 만났어. 그녀의 손가락이 글씨 위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커피도 마셨고. 남편은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매트리스가 살짝 꺼지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렇구나.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 뒤에는 여러 개의 문장이 붙어 있을 듯 보였습니다. 입술이 몇 번이나 열렸다 닫혔습니다. 당신 나한테 말 안 한 게 있어? 그녀의 눈동자가 그를 향했습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 끝에서 물방울이 턱선으로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은 잠시 시선을 피했습니다. 창밖으로 떨어지는 빗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그는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아내는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종이가 침대 위에서 미끄러지며 아주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냥 우연이었어. 그녀의 말은 짧았지만 숨이 조금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남편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반박하지도 않았습니다. 빗소리가 점점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천둥은 멀어졌고 창틀을 타고 흐르던 물줄기도 가늘어졌습니다. 당신 나랑 살면서 많이 힘들었어? 그의 질문은 느렸습니다. 아내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런 거 아니야.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시간이 그렇게 흘렀을 뿐이야. 남편은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손바닥이 약간 축축해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놓인 사진 한 장이 조용히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빗소리는 거의 멈추었고 창밖은 흐릿한 회색빛으로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평소보다 오래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침묵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침묵이 단단하게 닫혀있는 대신 어딘가 작은 틈이 생긴 듯 보였습니다. 사진은 여전히 침대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시선은 이제 서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그친 다음 날 공기는 한결 맑아져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젖어 있었고 바닥에는 빗물 자국이 아직 마르지 않은 채 얼룩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천천히 시장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걸음은 평소보다 조금 느렸고 손에는 작은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누군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수진아. 익숙한 음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멈추었습니다. 바람이 스카프 끝을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정호가 서 있었습니다. 어제와 달리 표정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어제 비 많이 왔지? 응. 짧은 대답이 오갔습니다. 둘 사이에 잠깐 침묵이 머물렀습니다. 생각 좀 했어. 그가 말하였습니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지는 않았지만 숨이 조금 깊어졌습니다. 우리 이제는 추억으로 두는 게 맞을 것 같아. 정호의 말은 조용했지만 또렷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장 안쪽에서 생선 다듬는 칼소리가 리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래. 그녀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 한 글자 안에 오래된 시간들이 겹쳐 있는 듯 보였습니다.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가 이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잘 살아. 그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깨가 예전보다 조금 더 구부정해 보였습니다. 바람이 한 번 더 불었습니다. 스카프가 가볍게 흔들리다가 잦아들었습니다. 그녀는 장바구니를 고쳐 쥐고 집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파트 계단을 오르며 발걸음이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부엌 쪽에서 물 끓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남편이 주방에 서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채 주전자를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증기가 부엌 불빛 아래에서 하얗게 흩어졌습니다. 왔어? 그가 먼저 말하였습니다. 응. 그녀는 신발을 벗으며 대답하였습니다.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길었습니다. 차 끓였어. 같이 마실래? 남편이 말하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탁 위에 2개의 찻잔이 놓였습니다. 잔 가장자리에서 김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남편도 마주 앉았습니다. 어제 미안했어.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찻잔을 2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따뜻한 열기가 손끝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뭐가? 그냥 그동안. 말이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동자에 부엌 불빛이 작게 비쳤습니다. 우리 그냥 그렇게 살았던 거지.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부드러웠습니다. 나도 말 안 한 게 많았어. 찻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눈가에 잔주름이 더 또렷해 보였습니다. 앞으로는 조금은 다르게 해볼까? 그의 말은 서툴렀지만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대답 대신 잔을 다시 들었습니다. 김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잠시 후 그녀의 손이 식탁 위에 놓였습니다. 망설임 없이 그러나 서두르지 않게 남편의 손이 그 위에 조심스레 얹혔습니다. 피부와 피부가 맞닿는 순간 2 사람 모두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비가 씻어낸 하늘이 맑게 열려 있었습니다. 식탁 위의 찻잔은 여전히 따뜻했고 김은 천천히 옅어지고 있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닫혀있던 문이 완전히 열린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손잡이를 잡고 있다는 사실은 서로 알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저녁빛이 창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빛이 2 사람의 손 위에 고르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은 그 빛 속에 한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함께였던 사람들처럼, 그리고 앞으로도 조금은 더 함께일 사람들처럼.